오늘 영상에서는 연 10%에서 30%에 달하는 높은 배당을 지급하는 고배당 커버드콜 ETF들이 과연 투자 원금까지 꾸준히 우상향시킬 수 있는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눈앞의 배당률만 높은 함정 종목을 피하기 위해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요 상품들의 과거 성과 데이터를 꼼꼼하게 비교하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고분배 ETF에 투자할 때 많은 분들이 범하는 가장 큰 실수는 바로 눈에 보이는 분배율이라는 단 하나의 숫자에만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배당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펀드의 순자산 가치인 NAV와 나의 투자 원금이 깎이지 않고 잘 유지되는지 여부입니다. 균형 잡힌 자산 성장과 현금 흐름을 추구하는 JPQ나 SPYI 같은 종목이 있는 반면 원금 손실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서라도 극단적으로 높은 현금 흐름에 집중하는 AIPI나 FEPI 같은 종목이 있으니 본인의 투자 목적에 맞게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높은 배당률 이면에는 그 돈이 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분배금의 세 가지 핵심 재원을 파악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기초자산 기업들이 지급하는 실제 배당금과 콜옵션을 매도하여 얻는 옵션 프리미엄은 정상적인 수익이지만 내 원금을 깎아서 돌려주는 제살 깎아먹기식의 자본환급 비율이 과도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세무처리 때문에 ROC로 분류되는 경우도 많아 실제 주가가 하락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ETF의 순자산 가치가 지속해서 우하향한다면 작은 비중만 투자하는 것이 아닌 이상 아무리 높은 배당을 주더라도 결코 지속 가능한 건강한 투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대표적인 커버드콜 및 고배당 ETF들의 특징과 실제 연간 분배율을 살펴보면 종목마다 상당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나스닥 100이나 S&P 500 같은 우량 시장 지수를 기반으로 하는 JPQ나 SPYI는 연 10%에서 12% 수준의 비교적 안정적인 분배금을 매월 지급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반면 기술주나 반도체, AI 섹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FEPI나 AIPI 같은 공격적인 상품들은 연 25%에서 최대 35%에 달하는 엄청난 분배금을 매주 혹은 매월 지급하며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실제 주가 변화율을 기간별로 뜯어보면 배당률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1년 만에 주가가 100% 이상 폭등한 SOXY 같은 특이 종목이 있는 반면 배당률이 30%가 넘는 AIPI나 FEPI는 오히려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만약 분배금이 이 주가 하락보다 작다면 투자 메리트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투자 성과를 평가할 때는 단순히 주가 변동만 보거나 받은 배당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둘을 합산한 총수익률이라는 지표를 반드시 확인해야만 합니다.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분배율이 상대적으로 평이했던 JPQ나 GPIQ가 원금 방어에 성공하며 1년 총수익률 20%에서 30%대의 매우 훌륭한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초고배당을 자랑하던 공격형 ETF들은 원금 하락폭이 워낙 커서 배당을 합쳐도 총수익률이 시장 평균을 밑도는 아쉬운 성적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FEPI와 AIPI의 경우 소프트웨어 업종도 꽤나 많이 담고 있어 최근 성과가 더욱 안 좋았습니다. 조금 더 압축해서 최근 시장에서 인기가 많은 QQQI, SPYI, TDVI, SOXY 네 종목의 총수익률을 직관적으로 비교해보면 섹터별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SOXY는 압도적인 반도체 섹터의 랠리 덕분에 6개월 만에 90%, 1년 만에 138%라는 경이로운 총수익률을 달성하며 다른 지수 기반 ETF들을 가볍게 따돌렸습니다. 이러한 극적인 성과 차이를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그 ETF가 바구니에 담고 있는 기초 자산 종목들이 무엇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옵션 전략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기초 자산의 성장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SPYI의 구성 종목을 보면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글로벌 빅테크 우량 기업들이 최상단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 초우량 기업들은 원금을 단단하게 유지하고 안정적인 옵션 수익을 내는 든든한 기초 체력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반도체와 같은 특정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SOXY의 포트폴리오는 전혀 다른 성격의 기업들로 빽빽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마벨 테크놀로지, 마이크론, 램리서치, AMD 등 실적과 주가 성장성이 뛰어나게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공격적인 종목 구성은 시장이 호황일 때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을 가져다 주지만 반대로 사이클이 꺾일 때는 원금이 훼손될 수 있는 하방 리스크를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산이 나스닥 100으로 동일하더라도 자산 운용사가 어떤 방식으로 기초자산 비중을 조절하고 콜옵션을 얼마나 매도하느냐에 따라 펀드의 성격은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JPQ, GPIQ, QQQI의 최근 1년 성과를 보면 GPIQ가 가장 우수한 상승 추종 능력을 보였고 최근 한 달 횡보 기간에서는 JPQ가 가장 우수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GPIQ, TDVI는 주가 상승을 대부분 따라가기 위해 옵션 매도 비중을 최대한 액티브하게 조절하여 원금 성장 잠재력을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SOXY의 경우 옵션 전략보다도
기초 자산을 바탕으로 원금 성장 잠재력을 높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원금 상승을 거의 포기하고 배당 수익에만 모든 것을 집중하여 원금 성장 잠재력이 매우 낮음으로 설계된 상품들도 있으므로 단순 티커명만 볼 것이 아니라 해당 상품의 세부 옵션 전략과 분배 전략을 꿰뚫어 보셔야 합니다. 이 종목이 상승에 집중하고 있는지, 또는 균형을 추구하는지, 또는 분배금 극대화를 추구하는지 말이죠. 이렇게 다양한 옵션 전략과 자산 구조를 가진 ETF들은 주식시장이 현재 어떤 국면을 지나고 있는지에 따라 서로 유리한 장세가 상대적으로 엇갈립니다. 연간 10%대 분배율을 기록하고 있는 JPQ와 GPIQ만 보더라도 JPQ는 횡보 하락장에서 특히 우수한 흐름을 보입니다. 반면 GPIQ는 횡보 하락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성과가 아쉽지만 상승장에서 우수한 흐름을 보입니다. 따라서 매월 일정한 현금 흐름이 필수적인 은퇴자분들이라면 무조건 배당률이 높은 화려한 상품을 쫓기보다는 하락장에서도 멘탈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정적인 구조가 제일 중요합니다. 분배금의 변동폭이 위아래로 적은지, 최대 낙폭은 감당 가능한지, 원금 주식을 팔지 않고도 장기적인 생활비 조달이 가능한지를 반드시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합니다. 실전 은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는 SPYI나 JPQ를 든든한 코어 자산으로 중심에 두시고 성장을 보완하기 위해 GPIQ, SOXY 등을 섞으며 고위험의 FEPI 등은 분배율을 끌어올리는 용도로 아주 적은 비중의 위성 자산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아직 은퇴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시드머니의 뼈대를 적극적으로 키워나가야 하는 젊은 성장 투자자라면 당장 통장에 꽂히는 20% 배당금은 오히려 전체 자산 증식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기초 자산의 장기적인 주가 성장성과 시장 상승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상승 참여율, 그리고 받은 배당을 다시 재투자했을 때 굴러가는 복리의 마법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결국 자산을 모아가는 과정에서는 오늘 당장 현금을 많이 쥐어주는 ETF보다 10년 뒤 내 계좌의 총 자산을 압도적인 크기로 불려줄 수 있는 본질적인 성장 위주의 투자가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고배당 커버드콜 ETF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배율이 아니라 분배금을 받고도 또는 분배금을 재투자했을 경우 원금이 유지되며 총 자산이 꾸준히 성장하는지입니다. 은퇴자라면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원금 방어를, 성장 투자자라면 기초 자산의 성장성과 상승 참여율을 우선해야 합니다. 화려한 배당률에 흔들리기보다 자신의 투자 목적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